안녕하세요. 2024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지역 주택 및 중공업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신설이 됐는데요. 인구 감소지역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1주택자가 돈을 만족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대요.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제외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적정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이 되는데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제외시키고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산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물리적으로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그 두 번째 내용은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과세 특례. 기존의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대요. 여기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에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준공후에 미분양 주택이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0일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돼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취득가액이 분양가가 6억 1천이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 특례. 이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서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내가 주택을 기존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이 2주택에서 요거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되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또 하나 생기죠. 그것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나중에 두 개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에 대한 합가 있죠. 기존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봉양을 해서 합가가 된 경우에 부모님과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하기 전부터 각각 1세대 1주택씩 가지고 있다가 동거봉양 합가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은 5년이었을 텐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동거봉양 합가 이거 동일하게 10년씩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요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다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사게 되면은 1세대 2주택이 되죠. 이 신규주택을 살 때 조정지역에,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면은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 서울 네 군데 빼놓고는 지금 조정지역이 다 해제가 됐죠. 근데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차인을 안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있죠. 그때가 이제 처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5% 이하로 보증금을 증액을 해서 한 번 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모자랐었어요. 2024년도까지였으니까 최소한 2024년 1월 달에 계약을 지금 7월 달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2026년 7월이면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거주요건 갖춤으로 볼 수 있죠.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을 하면.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돼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세율 구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세율 구간이 10%에서 50%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왔었는데 그 상속 및 증여세니까 증여도 같은 세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10%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법에 따랐을 때는 2억 원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였으냐면은 옛날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을 받았다면 이 개정안 내용으로 상속세를 2억을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이에요.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감해졌죠. 근데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다음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했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고요.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이죠. 근데 상속세는 일단 기초공제가 2억 원 있고 그 밖에 인적공제가 있는데 2억 원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를 더하는데 예전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을 빼줬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자녀가 6명이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5억 원이니까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겠죠. 그리고 2억 원 플러스 30억 원 하니까 32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은 37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죠. 예전에 1억 5억이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자녀가 없다 그러면 1억 공제해서 요 2억 플러스 3억 해가지고 5억을 공제해줬는데 자녀가 6명이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6명이다 그러면 37억까지도 상속세가 없게 되겠죠. 시대 변화되고 경제 성장이 되니까 그것도 좀 합리적으로 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장긴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인데 요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있었는데 요게 2027년 3년간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 같은 경우 또 임대사업 하는 데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아니면 양도세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그 소득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개정 세법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